네, 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전원책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근데 제가 뭐 분수를 뚫을 정도로 이 판을 잘 읽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도 뭐 적절한 훈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주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기습 제명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습 제명설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사이에 뭔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꾸미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면서 제명 시나리오 같은 빌미를 만들어서 이준석은 당원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또 한 말 더 덧붙였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하면 최근 몇 달간을 보면 이른바 윤핵관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딜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여, 또 윤 대통령이 체리 따봉 메시지를 보낸 뒤에 그 문자가 노출된 사건 얘기하는 거죠. 휴가를 떠나자 국민의힘 비대위를 한다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일이 생겼고 그때 자신을 제명하는 일종의 모종의 작전이 시작될 거다, 이런 주장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입니까? 예, 그 시청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여당을 지지하든 안튼 간에 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뭐 삼고 현상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넉 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되니 안 되니 이 난리를 치고 있고, 네. 추석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마트에 가면 김치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배추김치가 보이지 않는데, 예. 그럴 정도로 생활고에 온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고, 지금 중산층이 뭐 무너진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네. 정치판을 보면 뭔가 바뀌고 뭐 좀 새롭게 변하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쟁 권력 다툼인데, 너무 소모적인 예, 정쟁 때문에 필요하다, 예, 이거죠? 그 한 축이 바로 여권의 이준석입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본인은 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영국 거쳐서 뉴욕 가서 캐나다까지 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자기를 제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거는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 네.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4일 날 이 당헌 바꾼 거, 이 효력정지 가처분 때 예. 이미 이준석은 당원 자격이 없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지금 기간 아니니까 당원 그렇죠.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벌써 국민의힘에서 재판부에 예.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8일 날 추가로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5번째 가처분이에요. 가처분만 지금 5번째 놓고 있는데, 네. 이걸 하면서 그날 또 윤리위가 열립니다. 예. 그날 윤리위에서 뭘 하겠어요? 결국은 예고된 대로 추가 징계를 하는 게 아마 개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날 징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개시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주일이나 2일 뒤에 추가 징계가 있겠죠. 근데 추가 징계가 있으면 다음 징계는 뻔합니다. 이 당원권 정지 1년 아니면 2년, 혹은 이 탈당 권고, 혹은 제명. 가장 높은 게 제명이죠? 예, 이 셋 중에 하나일 네.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개고기 발언 사건. 양도구역이요. 예. 또 하나가 신군부에 빗댄 사건. 예.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빗댔단 말이에요. 선을 넘은 거죠. 네. 말하자면 자기가 여기가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들, 자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계산해 놓고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미 강을 건넜다. 예, 이러니까 의총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이거는 전임 당대표지만은
이 추가 징계를 해야만 한다. 추가 징계를 요구를 했고 예. 당윤리위에서도 이미 경고를 했죠. 이양희 예. 위원장이 이건 이러다가는 추가 징계 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했으니까 아마 예. 추가 징계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네네. 28일 날 당장 그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 전에 뭐 징계를 해가지고 쫓아낸다든가 하는 일은 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런 일은 또 있을 수도 없고 굳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예. 해서 역풍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어떻든 제가 근데 지금 보기로는 하는 걸 봐서는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하는 일은 딱 이거예요. 자해 공갈. 자해 공갈 땅이에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요.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마지막 이제 그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자꾸 돌팔매를 던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돌팔매를 던진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에서 자해 공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데 계속 그런 당과 척지는 행동, 당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그 척을 지는 행동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설사 변호사님 표현대로라면 그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글쎄, 이제 이래서 일부에서 나온 얘기는 네. 신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등치시킨다. 예. 같은 반열에 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력과 각을 세우는 그 이 모습을 취해야만 소위 체급을 자기의 키운다 이런 정치적 거죠? 무게가 올라간다. 예, 예. 체급을 키우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를 이제 본다는 것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둘 다 이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내가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 말이 너무 빠르다. 말이 어떤 생각보다 빠르고 진중하지 않고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이 뭐 글씨가 엉망진창인 걸 예. 넘어서 페이스북에 쓴 글 내용 자체가 뭐 엉망진창이라는 게 예. 문맥이 안 맞는다는 비문이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비문이란 논리가 안 예, 맞는다는 비문은 뭐 말씀이세요? 비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글 자체가 이게 하는 내용 자체가 본인이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네.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함부로 비유를 갖다 붙이고 인용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함부로 빗대고 예. 감당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행동은 또 너무 거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당 대표 반열까지 올랐다면 예. 이 나이를 떠나서 첫 번째 조건이 겸허함입니다. 그렇죠. 겸손함. 겸허할수록 본인 스스로 올라가요. 근데 왜 그런 이치를 몰랐을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을 빛내기는커녕 대통령 후보를 공격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그와 등치시키고 돋보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 후보를 망가뜨린 걸 넘어서 네. 본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그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수차례 거쳐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계속 뭐 각을 세워왔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2030 일부 팬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자기 정치적 네, 미래를 네. 망치는 건데 그런 일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직 당 대표를 하시기에는 수양이 좀 덜 되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대위원 6명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또 냈는데 벌써 5번째 가처분이에요. 예,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 가처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당에서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학생이 정학 처분당한다고 학생이 아니냐? 난 여전히 학생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어떻게 게요. 보세요? 남부 부분에는 네. 이 가처분을 이 심리하는 재판부 하나뿐입니다. 예. 이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판사 그대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장판사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정이 있고 나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고 나서 예. 헌법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법률가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 재판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재량권을 너무 침해했다. 참 법원이 정당의 재량권을 너무 침해했다. 네. 쉽게 말하면 지난번 재판부가 그 정당성의 크기까지 따졌단 말이에요. 전당대회의 정당성, 그리고 전국의 정당성, 뭐
상임 전국의 정당성, 이 숫자가 적으니까 정당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러니까 헌법학계 뭐 최고 어른이라고 하실 수 있는 허영 교수님 같으신 분은 어떻게 그리 정당성이 거기까지 재고 있느냐. 이건 법원이 아주 잘못한 거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재판부가 그 뒤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당헌을 바꾼 거, 이 혈액 예. 그 정치 가처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의 또 혈액 정치 가처분, 이걸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 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느냐 여부. 이제 상황 이건, 바뀐 건 없잖아요. 예, 이것을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당헌을 바꿨잖아요. 그 당헌의 효력을 그들이 인정을 한다면 네. 가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건 비상 상황으로 소위 본다.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이요. 예, 그래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이 전부 다 기각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앞에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안에 이 당원 자격이 일단 정지가 돼가 있는 거니까 네.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각 가처분이 될 건데 저는 이건 조금 재판부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네. 이 앞에 가처분을 하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같은 논리로 앞에서 인용한 가처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뒤에 부분 이 그동안의 질서상 하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치유가 됐다고 봐서 기각이 예.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가령 제가 재판부라면요 네네. 이런 결정문도 쓸 수 있고 이런 결정문도 쓸 수 있어요. 네. 뭐 가능하다. 이건 열려 있다.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예. 어느 쪽 입장에나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은 그 인정을 해야만 한다. 지난번 결정이 있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정당의 자율성을 이렇게까지 침해를 해버리면 이건 사법부가 네. 이 정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예. 결국은 사법부가 정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비판이 또 나와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당과 또 소위 윤핵관들과 또 법정에서 싸우느라 참 바쁜데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와 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대응에 시간이 부족한데 전직 당대표, 이 대표죠.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쉴 새 없이 돌팔 매질을 하고 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말은 똑바로 하자. 날 집단 린치하고 돌팔 매질 당신들이 기획하는 거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뭐 요즘 뭐 어른들 말씀 따지면 한마디도 안 지는 건데 지금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마지막 회의였단 말이죠. 원내대책회의. 근데 또 여기에 이렇게 뭐 돌팔매질 이 표현대로라면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왜 이렇게 자꾸 저격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한 말을 쭉 들으면서 예. 이 친구가 이 대표라는 걸 한번 했다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오만하고 네. 스스로 이렇게 방자해도 되는 것이냐. 왜 이 본인을 스스로 해치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자해공갈, 예. 자해공갈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는 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육모 방망이 그랬죠. 사진까지 보이면서 각을 세웠잖아요. 네. 우선 정치적으로 자기 아버지 뻘이에요. 아버지보다도 아마 연세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따질 걸 따져도 되는데 하는 말들 보면 아니 그 나보고 초선도 안 해봤다. 초선도 해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당대표 해봤냐? 이런 식으로 대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잘한다. 그 박수를 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좀 본인이 겸손하면서 할 말 다 하면 보는 사람도 참 보기에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오만해 보이는 태도를 취할까? 근데 본인이 그런 태도 때문에 뭔가 팬덤이 생기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니까 당장 유튜브에 어떤 말이 도는가 하면요. 예. 얼굴은 김정은을 닮았는데 하는 행동은 이재명을 닮았다. 그거는 이런, 뭐,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예, 예. 이게 참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실제 네, 정치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떠도는 데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령 당을 위해서 자기가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억울하게 내침을 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상에 따질 걸
예의 바르게 따진다면 예. 파수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 징계 나왔을 때도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조언들을 해줬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본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행동은 거칠다. 행동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가령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권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정권을 위해서 앙증불증 대들면서 싸운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서 지금 당권을 놓고 당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역시 그럼 내부 총질하는 게 맞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부에 총질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넌 외부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내부에서는 닥친 대로 총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을 기회로 네. 한번 크게 이 탈을 붓는 거. 쉽게 말하면 이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한번 해서 좀 정말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은 오늘 16일이 그 경찰에서 그 소환한 날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인 문제부터 말끔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특히 그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 직접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뭐 무고죄하고 증거인멸하고는 역시 있겠는데 성상납이라는 이런 추문과 얽혀가 있으면요. 본인이 아무리 여기서 법률적으로는 해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처음에 촉발된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선거에서 단지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홍준표 대표라든가 수많은 대표들이 당 대표직에서 순순히 다 물러났잖아요. 난 물러나겠다. 그래서 비대위가 다 출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전례가 있는데 이건 본인에 얽혀 있는 이런 중대한 도덕 문제예요. 딴 거면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호가호위를 해서 알선수재를 했다 하는 이런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부끄러워하고 본인이 자중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걸 충실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명한 건 하나도 없이 예. 뭐 앙증불증 대들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코 정치인으로서 네. 이 도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참 많이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국민의힘의 내용 어떻게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정권, 지난 정권 당시 태양광 신재생 사업이죠.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한 전략산업 기반 기금 사업이 지자체에서 부실 운영된 사례를 적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제 도어스태핑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권 카르텔의 비리 또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인은 언론을 통해 봤다고 하지만 글쎄요, 과연 언론을 통해 보고 저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 태양광이나 뭐 관련된 공사 발주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누가 다 해먹었는지 한번 보시라. 또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자기들과 유착된 업자들 배만 불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이 그냥 언론만 보고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세요? 태양광 사업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마 12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선 그 전력산업 예, 기반 기금이라는 게 12조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그 2조 6천억 정도를 표본 조사를 하니까 예. 이게 2조 1천억 정도, 네. 2조 1천억 정도를 표본 조사를 하니까 우리 2,600억이 넘는 돈이 예.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쓰였다. 네.
12% 정도 되는 예, 거네요. 엄청나죠. 예,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열애 한 건 이상은 예, 잘못된 예. 집행이었다. 그 엄청난 그 예, 불법 부당입니다. 이 부당이란 말은 불법하지는 않지만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거의 공평한 그런 처리가 아니다는 얘기고 하나는 완전 불법이고 다 합하면 2,616억 정도 2조 1,000억을 표본 조사를 하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건데 대통령 입에서 이게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이 카르텔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뭐 해먹는 불법 비밀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문 정권 당시에 이미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단지 태양광이 이게 그 울창한 산림물이 허물고 거기다가 꼴보기 싫은 태양광 패널을 쫙 설치하고 심지어 농어촌에 농지를 파헤치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갖고 새똥이 쫙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 뒤에는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다. 그때 이미 그런 말이 수없이 돌았습니다. 언론에도 일부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도 전부 다 쉬쉬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번 정부 들어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오래전부터 나왔죠. 예. 나왔고 수없이 보도도 됐고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도 이 그런저런 그 정보 보고를 검찰총장 때부터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검찰총장 되면 정보보고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범정이라는 그 검사가 쭉 그 전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다 모아서 계속 총장실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총장이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됐으니까 의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해라. 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불법적인 거 당연히 수사 대상이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해라. 본인이 총장 예. 시절에 뭔가 받고 알고 예,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대통령이 지시할 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특별히 그 수사 지시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방방 뛰고 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이 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수사할 때 수사 다 하고 해라, 처리해라. 이래도 잡혀 들어오면 적어도 버스로 몇 버스가 된다, 몇 대가 된다. 네. 잡혀 들어와야 된다. 엄청나게 해먹은 거예요, 이게. 저도 제 귀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때 언론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네. 뭐 언론인들하고 가끔가다 저녁 때 회식도 하고 하는데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지역에 가니까 어떻더라. 들으면 황당해요. 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느냐. 예, 이러니까 다 뭐 연결 다 돼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 못 했던 거다. 지금 당장 누가 벙벙 뛰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 벙벙 뛰고 있습니다. 벌써 이 지금 말하면 네. 정권 차원에서 전 정권을 조지려고 하는 예. 기획 수사 아니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은 이 수사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이 돼가 있는 건데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정말 그 정당성을 가지고 제대로 투명하게. 투명하고 온전하게 한다면 예. 민주당이 그런 그 반박을 못 하겠죠. 뭐 근데 어떻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수사다. 첫 번째 이런 얘기고, 그래서 두 번째 전 정부를 괴롭히는 수사다.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박원순 원내대표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격받는 거 예, 예. 이런 것을 막 특히 하는 말이 더 재미있어요. 민생에 실패를 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이제 하는 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전 정권에 있어서 파헤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이라든가 예. 뭐 덮기로 한 것도 예, 있잖아요. 또 이제 원정 경제성 예, 평가 예.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기존 하고 있는 수사 말고도 그 벌써 새로 등장을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서해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살 사건 예. 뭐 이런 사건 외에도 지금 벌써 예개직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전 정권이 적폐 수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인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전 정권을 오로지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실정을 듣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냐 하고 민주당은 대들겠지만 예. 과연 그것이 얼마나 먹히겠느냐 하는 것은 이 수사가 정당하냐 아니냐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로도요 이 태양광 문제는 이른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 명분으로 그 탈원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정말 그 친정권 쪽에서 네. 예, 해먹어도
너무 좀 심하게 해먹은 사건이다. 네, 근데 민주당 속에서는 이건 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 아니 하는데요. MB 정권부터 이게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가 네. 그때도 저는 오래전부터 이 탈원전에 문제가 있다고 옛날 MB 그 이전부터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가령 1kW당 이 생산비가 이게 뭐 그 재생에너지는 얼마인데 태양광은 얼마인데 뭐 네. 100원 이상 치는데 300원까지 치는데 왜 값싼 원자력 50원 치는 원자력 놔놓고 태양광을 하느냐 이런 주장들을 일부에서 하고 절대 탈원전 못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늘 하는 얘기가 결국은 다 재생에너지로 가게 돼가 있다. 태양광 아니면 풍력으로 가게 돼가 있다 이런 건데 예. 물론 그분들이 말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은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급격히 탈원전 쪽으로 나가면서 네. 이 급격히 태양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대세이고 뭐 대세이고 이건 분명한데 너무 급격히 뭔가 이 시골에 수상한 가서요. 전환이다 이런 시골에 거죠. 가서 태양광 패널 해놓은 그 살림을 파헤치고 네. 태양광 패널에다가 그 무너져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나면 예. 아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요 정말 금치 못할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요 무너질 리도 마무하고 살림을 그렇게 파헤칠 리도 마무해요. 예. 그런데 이건 전혀 이 자연을 제로 연구를 해갖고 그 응용을 해서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오로지 돈벌이 목적으로 살림을 허물고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 바람에 네. 태양광 패널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지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정말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 정권에서 우리는 아주 정당한 탈원전 그리고 친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예. 본인들이 한번 가서 봐야만 합니다. 예. 근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신호탄이 될지 단순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사로 끝날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칼을 들이댈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거요. 가령 예컨대 제에게 전 정권 적폐 수사 이 팀을 하나 만들어라면요. 앞으로 5년 내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너무 심했어요. 저는 진정을 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가령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이게 예컨대 예. 지금 당장 이 정권 차원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으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재명 이게 민주당 대표에 예. 연관된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개발. 우리는 이재명 그 후보에 연관된 이 개발 사업은 대장동, 백현동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수많은 이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이런 걸 또 가지고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만 하더라도 백현동 하나만 딱 봅시다. 거기에서 업자가 갖고 간 돈이 3,100억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50m 넘는 옹벽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 임대 분양한다 이러다가 90%를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먹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권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만약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벌써 구속이 돼도 10명 이상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 스캔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거 뭐 특검하자는 말조차 지금 나오지 않아요. 예. 수사가 되는 동 마는 동 흐지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한 군데 뿌리냐? 아닙니다. 수없이 많아요. 이런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러고도 전 정권은 아주 도덕적이고 온전하고 정상적이었다고 얘기하면요.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럼 이래서는 뭐 안 태양광 됩니다. 비리 관련 이 수사가 전 정부에 이 대한 태양광 비리요. 예, 예. 아까 내가 그 기금만 12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12%에서 15%만 해먹었다고 봐도 돈이 얼마예요? 조 단위를 넘잖아요, 이미. 2조 가까운 돈을 누군가 해먹었단 말이에요. 네. 이 국가적 스캔들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건요, 특검만으로 이게 잘 해결도 안 될 거예요. 특검에서 이걸 제대로 밝혀내려면요, 적어도 90일, 120일로 모자랍니다. 사실 진짜 이게 큰 문제라면 여야가 이런 걸로 특검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뿐 아니에요. 대장동 하나만 하더라도요. 예. 이미 조 단위의 돈이 어디론가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 앞에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이 나왔잖아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법관
방에 8번이나 갔어요. 그런데도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예. 이걸 특검하자는 말이 없어요. 예. 만약에 거꾸로 입장이 거꾸로 돼봐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도 옛날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과거를 덮는 것은 깨끗이 덮을 수가 있겠지만 덮기 전에 밝혀낼 것은 다 밝혀내고 용서해 줄 것을 용서를 해주고 덮을 것을 덮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과기감 발언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